자, 오늘 신가족 기획 어떤 사건인가요?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33살인 아들은 고가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는데요. 위태로운 아들을 구해달라는 어머니의 제보,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함께 보시죠. 아직도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는 철없는 아들. 이것만 할 때만 착한 척, 불쌍한 척 하더라고. 제발 좀 당신 좀 해봐. 그런 아들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억장이 무너진다는 엄마. 살 맛이 안 나죠, 한마디로. 그냥 여태까지 고생한 것도 정말 억울해 죽겠는데 아들까지 이러니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딱 죽고 싶어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모자의 갈등.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딸과 아들 두 자녀를 두고 어느덧 황혼의 문턱을 바라보고 있는 한미자 씨. 하지만 그녀가 보내온 지난 35년의 세월은 그저 모질기만 했다는데요. 결혼해 갖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놀고 그렇게 술 먹고 돈 안 갖다 주고 애들 그렇게 두들겨 패놓고 집 살림살이는 다 부셔놓고. 이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가정을 저버렸던 남편을 대신해 일찍부터 생계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는데 하루 세끼 챙겨 먹는 것조차 힘들었을 만큼 가난했던 지난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을 그러니까 뭐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애들을 띄워놓고 내 방 쳐놓고 그냥 간 거죠. 남편과 이혼을 한 뒤엔 일본까지 건너가 8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한 3학년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우리 딸한테 돈을 이제 이렇게 붙이면은 그걸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를 훔쳐다가 그거 빼가지고 지가 목걸이도 사고 귀걸이도 하고.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어렵게 모아 보내줬던 돈에 아들은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성인이 된 후에도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왔지만 모아둔 돈은 단 한 푼도 없는 상황. 주로 유흥비나 값비싼 물건을 사는데 월급의 대부분을 쓸 만큼 아들의 소비가 심각하다는데. 아니 150을 벌면 150 버는 그 한돈에 써야 되는데 너는 왜 150을 벌면 300을 쓰냐. 왜 그렇게 사냐고 맨날 그러죠.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렇게 안 해야지 했다가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지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가 그러니까 한 달에 그거 갚아나가고 있는 거 46만 100원씩. 이거를 2011년 10월달부터 2015년 11월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아니요, 지금 세 번째. 월급도 모자라 대부업체에서 돈까지 빌린 아들. 두어 번 미자 씨가 빚을 갚아줬지만 거듭된 대출에 2년 전 개인 회생 절차까지 신청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올해 3월 달에 또 이렇게 갖고 있는 도중인데 1,200을 또 사채로 또 얻은 거예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도 하고 나하고. 6년 사이 아들이 진 빚은 약 5천여만 원. 지난 7월 직장을 둔 아들은 현재 온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생활의 전부라고 합니다. 야, 이리 와봐. 이게 첫 번째 거예요? 200만 원하고 400, 300, 그러면 900이잖아. 300 얼마야?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다 기억날 거 아니야. 어디다 쓰고. 병원 직원들이랑 오는데 네가 다 돈 다 냈어? 엄마 올 때까지 네가 저기 그 관리비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하다못해 저 샴푸도 안 샀는데 뭘 생각해도 뭘 썼는데 7월달에 그러면은 200, 500을 해가지고 다 했던 거야. 그럼 갖고 있는 돈에 또 이거를 이렇게 사채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아들의 긴 침묵뿐.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잃어버린 아들이 너무나도 답답하기만 한데요. 그날 밤 딸을 만나 아들의 문제를 의논하는 미자 씨. 지금 빚 갖고 있는 것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일을 그만두면 지가 어쩌겠다는 거야. 크게 뭐 다른 사고를 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다만 그 씀씀이 하나 때문에 제 주민번호 같은 것도 가져가가지고 무슨 보증 있는 그 신청을 했나봐요. 몰랐다가 갑자기 뻥뻥 터지는 거예요.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과 동생에 대한 실망으로 그저 눈물만 흘리는데요. 무엇 때문에 아들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들의 속마음을 듣기 위해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 아들. 여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들리자 했는데 자꾸 불안해서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알면서도 자꾸 하게 되고. 당장에 생계가 어려워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입장. 하지만 2천만 원이었던 빚은 이자가 쌓이고 쌓여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나쁘게 항상 죄송하죠. 그거밖에 없죠.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아들의 잘못된 경제 습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무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드님, 제가 지금 현금으로 100만 원을 드릴 거예요. 이 100만 원으로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진짜? 빚 갚지 말고 마음껏 써. 그럼 뭐 하실 거예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어요? 제가 빚을 갚지 말라고 했지 적금을 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지 않을까요? 돈을 쓴다는 것은, 지출이라는 것은 소비,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저축도 소비세요. 근데 우리 아드님 마음속에는 저축은 아예 쓰는 개념이 들어있질 않아요, 지금. 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돈을 썼던 아들. 그에게 돈은 쓰고 없애는 것 외엔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를 갖게 된 데는 놀랍게도 엄마의 잘못된 양육 방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데요. 어머님, 아드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놔두셨어야 돼요. 빚을 안 갚아주고. 그래, 네가 성인이니까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처음에 그랬을 때 뭐 우리 집으로 차 들어올까봐 겁나기도 했고 오히려 진짜 과감하게 네 알아서 해봐. 왜? 다 컸으니까 우리 아들. 서로가 서로한테 기회를 주셨어야 됐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금전적인 도움을 줬기에 아들에게 의존 성향이 생겨버린 것.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지출 계획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동안 둘 사이에 쌓인 묵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 상담소를 찾았는데요. 설문조사와 함께 개인 면담을 실시한 결과 드러났던 충격적인 사실. 아들 같은 경우는 17살, 15살 정도의 성층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자 씨가 한국을 떠난 그날부터 아들의 마음도 성장을 멈춰버린 것.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돈으로 자기를 커버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행동이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동안 벌어진 일들 모두 아들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미자 씨. 자신이 곁에 없어 생긴 외로움을 물질적인 요소로 채우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누나는 뭐든지 잘하고 있는데 너는 뭐든지 그냥 안 하고 또 항상 뒤로 미루는 게 너무 미웠었어. 뭐 일방적으로 엄마가 때렸던 거 너무 미안해. 17년을 돌아온 두 사람. 앞으로 더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하루빨리 이 두 사람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을 받으면서 이 아드님이 이 지출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확실히 됐으면 좋겠고 또 성장기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이 물질적으로 이게 표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발견됐던 것이 네. 그동안 내재되어 있었던 아들의 폭력성이었는데요. 이유가 바로 심각한 우울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존감이 현저히 낮고 또 우울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누나와 어머니가 있으니까 잘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 경제관념이나 돈 쓰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는 자녀에게 평소에 올바른 직업관 그리고 그 경제, 교육을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최근에 일 때문에 바빠진 부모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좀 보상하기 위해서 물질이나 돈으로 대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아이의 경제, 관념이나 교육에 좋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